자, 이번엔 48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48페이지는 헝거스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기하석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보도록 할게요. 2022년 여름에 유럽의 500년 만에 최악의 가뭄 기간 동안에 자, 돌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돌 다음에 뒤에 뭐가 나옵니까? 논이라고 하는 pp가 나와요. 그쵸? ed가 나왔습니다. 즉 명사 뒤에 주어 뒤에 ed가 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보셔야 돼요? 수식이라고 봐야겠죠. 자, 어떤 돌이냐? 기하석이라고 알려져 있는 돌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가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앞에 있는 스톤이 주어가 되고 뒤에 나오는 was가 본동사가 되는 구조다라고 보면 되겠죠. 헝거스톤이라고 알려져 있는 돌이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돌이 발견됩니다. 어디에서 발견되느냐? 자, 엘베 강변의 한 체코 마을에서 발견이 됩니다. 라고 하면서 문단의 문장이 시작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이 헝거스톤이라고 하는 돌이 발견됐다라는 내용이 되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되고, 하필이면 본동사가 또 뭐로 나와요? 수동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 점도 조금 체크할 필요가 있네요. 그리고 당연히 주어를 수식하는 pp, 노음까지 형태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돌은 문장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떤 문장인가 봤더니 쓰여져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쓰여져 있는 문장이 있었는데 뭐라고 read 써져 있느냐 혹은 읽혀 있느냐라고 보시면 돼요. 뭐라고 쓰여져 있었냐면은 If you see me, then cry. 당신이 나를 보게 된다면 그때 울어라 라고 하는 문장이 돌에 써 있었대요. 신기한 돌이 되겠어요. 그렇죠? 자, 이 문장 구조를 보시면 sentence라고 하는 명사는 뒤에 written on it이라고 하는 pp의 수식을 받고요. 뒤에 나오는 that read if you see me then cry라고 하는 관계대명사절이 또 건너뛰어서 센턴스를 꾸미고 있는 이중 수식 구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과거 분사의 수식을 받고요. 두 번째는 관계대명사의 수식을 받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written의 형태 보시면 되고요. 관계대명사 대시기 때문에 위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자, read 같은 경우에 보통 무엇을 읽다라고 하는 타동사로도 쓰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쓰여 있다라고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read의 형태 잘 보시면 됩니다. 자, 기하석이라고 하는 거 어떤 기하석이냐? 이 중부 유럽 전역의 강에서 발견되는 기하석이에요. 콤마로 굉장히 쉽게 주어와 동사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중부 유럽 전역의 강에서 발견되는 기하석들은 언더워터예요. 일반적으로는 물 속에 있습니다. 즉 물이 있으면 돌들이 일단 이렇게 있는 거예요. 드러나진 않는 거죠. 일반적일 때는. 자, 그런 데가 나와요. 자, 하지만 이 가뭄이 발생하고 수위가 줄어들 때 이 돌들은 보이게 됩니다. 라고 돼요. 물이 이렇게 있고 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줄어들다 보면 물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당연히 이 돌들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돌들은요. 특별합니다. 중대합니다. 상당합니다.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 돌이 중요하냐면은 얘네들은 bear가 보통 뭐 나타, 뭐 견디다는 뜻도 있는데 드러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reveal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과거 심각한 가뭄에 대한 기록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돌들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하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뭄이라고 하는 것들은 뭘 유발하느냐? 자, reduced harvest니까 이렇게 꾸민다면 되겠죠? 줄어든 수확량, 그리고 식량 부족, 그리고 기하기는 한데 특히 누구에 대한 기하예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기하, 이런 것들을 유발한다라고 하면서 가뭄의 어떤 안 좋은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에 보시면 더 푸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더 플러스 형용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용사 people의 의미로 뭐뭐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추상명사로서 뭐뭐한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용상 봤을 때는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해주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이 기하석에 있는 글들은 believed 여겨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여겨지느냐? 이러한 어려움을 경고한다고 여겨지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 대비할 것을 촉구한다 라고 여겨지고 있대요. 이 돌의 기능을 첫 번째, 어려움에 대한 경고, 두 번째, 미래를 대비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장 자체는 형태 자체가 되게 어렵죠. The word are believed to warn and to urge요. 원래는 believe, 그렇죠? 사람들은 믿어요. 뭐를? 이 글들을 어떠하다고 경고한다고. 이런 식의 구조가 있습니다. 원래는 주어, 목적어, 목적보의 형태인데 얘가 튀어나간 겁니다. 그렇죠? 얘가 튀어나가고 believe가 believed의 형태로 되고 목적보에 썼던 to one은 그대로 자리에 남아있게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전형적인 오형식 구조의 수동태 구조입니다. 자, considering이 나와요. 무엇을 고려할 때를 의미하는 전치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기후변화의 지속을 고려했을 때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뭘 경고하냐면은 이러한 상황, 어떤 상황? 주어 다음에 명사 다음에 또 주어 동사가 나오니까 수식 구조죠. 우리가 직면하는 이런 상황들은 자, 단순한 혹은 가끔씩 발생하는 가뭄이 아니라 심각한 가뭄이 될 수 있대요. 어떤 가뭄?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는 심각한 가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앞에 보시면 consider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에 considering은 원래는 분사였겠죠. 분사로 쓰다가 요즘은 이제 현대 영어에서는 이게 전치사 취급을 많이 해줍니다. 소위 얘기하는 분사형 전치사라고 하는 건데 지금 보시고 계시고 있는 이 ing들이 예전에는 분사였는데 지금은 전치사화돼서 전치사로 쓰이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 돼요. considering 고려하면, including 포함해서, 기분 고려할 때, concerning, respecting, regarding 무엇에 관해서 뭐 해석할 때는 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문장 안에 수식 구조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일단 the situation을 we face라고 하는 문장이 꾸며주고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라던가 위치가 생략이 되어 있겠죠. 당연히 이 관계대명사절이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멉니다. 특히 본동사 형태 보시면 되고요. 뒤에 나오는 대신 앞에 나오는 throughout를 꾸며주는 주어가 안 보이죠? 관계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유엔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5% 정도가 이 가뭄의 영향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자, unless 뭐뭐하지 않는다면이죠. 상당한 액션, 특별한 행동이라는 게 취해지지 않으면이죠. 취해지지 않으면 뭘 하기 위해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한 혹은 특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전 세계 인구의 75%가 가뭄의 영향으로부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이 길긴 하지만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다시 보시면 이 that은 predict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어요. 당연히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unless는 부정이기 때문에 내용 전체에다가 부정의 의미 붙여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 take action이죠. take action 해가지고 뭐 행동을 하다 조치를 취하다라고 하는 수건데 이 액션이 튀어나가서 is take의 형태가 수동태로 쓰이고 있다는 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단어 확인해 볼게요. retreat는 줄어들다, 후퇴하다, 마이너스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시고요. significant는 상당한, 중대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in이 붙어요. 그래서 insignificant가 되면은 사소한이 돼버립니다. 사소한. 반대되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고요. 배어 같은 경우에는 뭐 견디다도 있고 뭐 애를 낳다도 있긴 하지만 여기서는 보이게 되다, 무엇이 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드십 하면은 고난 궁핍이고요. 어지는 촉구하다를 나타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 occasional 하면 가끔이란 형용사고요. persistent는 지속하다, take action, 조치를 취하다. 자, 어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연설하다라고도 알고 있긴 해요. 그리고 주소라고 하는 명사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이는 어드레스는 뭐 해결하다, 처리하다 의미가 있고요.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는 추수하다 동사로도 알고 있지만 명사로 쓰이면 추수 혹은 수확량이라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